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분자구조화학 제4장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4장의 포인트 그룹 리프레젠테이션, 점군의 표현과 매트릭스, 행렬, 그리고 베이스에서 대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4장 중에서 첫 4절인 4-1절부터 4-4절까지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포인트 그룹 점군이라는 것은 분자가 어떤 분자가 대칭 구조상의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정의해 준 것이 포인트 그룹이었죠. 그리고 representation, 즉 표현이라는 것은 이 대칭 조작을 통해서 그 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느냐는 그 정보를 주는 것이 representation이고, 이것은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학 중에서 즉 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representation입니다. 4-2절 대칭 representation, symmetry representation과 캐릭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물 분자의 경우를 보면 물 분자는 H2O이고 이것은 점군으로는 C2V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봐왔던 그림과 같이 물 분자, 여기 산소와 두 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고 C2축이 있으며 대칭면으로는 CV하고 CV 프라임이 있는 것이 H2O였어요. 이때 대칭 조작을 해보면 분자 속에 있는 원자들은 원자의 포지션만을 보게 되면 C2 조작을 하든지 시그마 V 조작을 하든지 그 원자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C2 조작을 하면 H1은 H2로 가고 H2는 H1으로 오며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해도 이 산소는 제자리에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바뀌는, 즉 C2 조작과 시그마 V 조작 둘 다 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산소의 px 오비탈의 경우를 보면 C2 조작에 의해서 두 개의 그 원자는 바뀌게 되지만 px 오비탈은 바뀌게 되지만 시그마 v 조작에 의해서는 즉 이렇게 있는 오비탈의 경우에 px 오비탈이면 시그마 C2 조작이 하면 이쪽 파트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 파트는 이쪽으로 오게 되지만 시그마 조작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소에 있는 이 px 오비탈의 경우는 즉 분자의 면에 수직한 것인데, 즉 이게 이쪽이 x축, y축, g축이 되니까 x 오비탈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p 오비탈, 이 오퍼레이션 하면 그건 제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 px, py 오비탈이 그대로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C2 조작을 하면 이게 C2 조작이고 px 오비탈은 이렇게 있으니까 C2 조작에서 위에 있던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것은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C2 조작을 하면 그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를 조작을 하면 시그마 V는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위에 그대로,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래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 V 조작을 하면 그 오비탈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하면 위에 있던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것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아래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C2 조작에 의해서는 px 오비탈은 변화가 있지만 시그마 V 조작에 의해서는 변화하지 않죠.
그리고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에서도 위아래의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4.1을 보겠습니다. 문제 4.1은 교재의 그림 4.3에서 also contains pictures of the O2S, OPG, O2PG, and O2PY orbitals. 교재에 있는 그림 4.3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의 ES 오비탈, 산소의 EPG 오비탈, 산소의 EP 오비탈, EPY 오비탈 되어 있죠. Insert a result each symmetry operation for these in the appropriate position. 이 결과, 이런 조작을, 그 대칭 조작, 각각의 대칭 조작의 결과들을 한번, 그 빈칸에, appropriate 빈칸, 적절한 위치에다가 그 위치에 넣어봐라. 그런 얘기죠. 자, 이 답은 교재 그림 4.12에 있습니다. 자, 그것들 하나하나 보면, 먼저 ES 오비탈의 경우에 이 조작을 하면, ES 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이 조작을 해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C2 조작을 해도 변화가 없고, 시그마 V 조작을 해도 변화가 없고,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EPG 오비탈을 보면, 이건 분자의 플레인과 인플레인하고 있는 플레인과 똑같은 그런 경우인데, 즉, 이 플레인, 분자의 면이라면, 요 수소, 산소, 수소가 구성하는 그 면이 인플레인이 되어 있고, 그 면에 있는 그런 PG 오비탈, 이게 PG 오비탈이죠. 여기 G축이기 때문에 이게 PG 오비탈이 되겠어요. PG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럼 PG 오비탈의 이 조작을 하면 이 조작은 항상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타날 테고, 여기가 산소고 양쪽 밑에 수소인 것을 간단히 나타내준 것이에요. 그다음에 C2 조작을 하면, 이렇게 C2 조작을 하면 PG 오비탈은 또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하면 시그마 V는 또 이게 시그마 V 면이니까 그대로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고 위쪽에 있는 것은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오퍼레이션 하면 시그마 V 프라임 오퍼레이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위에 있는 것 그대로 있고 아래에 있는 것 그대로 있어서 변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PY 오비탈의 경우를 보겠어요. EPY 오비탈, 인플레인 오브 몰레큘로, 즉 같은 면에 있는 그 EPY는 이제 이 분자 면과 같은 면에 있지만 이쪽으로 나와 있고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EPY 오비탈, 이 조작하면 그냥 그대로 있고, C2 오비탈, C2 조작해도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C2 조작하면 이쪽에 있던 것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던 것은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하면 시그마 V는 이게 되니까 이 면 그대로니까 Y는 이쪽에 있는 것은 이쪽 그대로, 이쪽에 있는 것은 이쪽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V 조작하면 시그마 V 조작이 하면, 시그마 V는 이거였었죠. 이 면이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뒤로 가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하면 시그마 V 프라임이 아까 했던 것이 이 면이 시그마 V 프라임이니까 그대로 있죠.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하면 EPY 오비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C2 조작에 의해서 좌우가 바뀌고 또 시그마 V 조작에 의해서 좌우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PX, 산소의 PX 오비탈은
즉 분자면에 수직한 것이고, 분자면에 수직한 것을 C2 조작을 하면 분자면에 수직하기 때문에 C2 조작하면 위아래가 바뀌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하면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p 오비탈, 각각의 p 오비탈, 산소에 있는 p 오비탈은, 물 분자의 산소에 있는 p 오비탈은 대칭 조작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원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지만 그 오비탈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봤죠.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을 캐릭터로 나타나면, 그를 나타내는 방법을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캐릭터로 하고, 그 성격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넘버스, 숫자라는 얘기예요. represent the effect of each symmetry operation. 각각의 대칭 조작 효과를 나타내는 숫자. 그것을 캐릭터로 합니다. 뭐에 대해서?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캐릭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칭 조작을 했는데 그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변화가 없다. 그거는 1로 나타납니다. 즉 곱하기 1 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1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 조작에 의해서 unchanged, 변화하지 않는 것을 1. 그리고 조작에 의해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값이 반대가 되는 것, 그것을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너스 1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산소의 ES 오비탈에 대해서는 이 조작을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때의 캐릭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C2 조작을 하면 C2 조작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때의 캐릭터 또 역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V 해도 이 시그마 V 오퍼레이션을 캐릭터로 나타내면 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의 경우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시그마 V 프라임 산소의 ES 오비탈에 대한 시그마 V 프라임을 캐릭터로 나타내면 1이다. 그 성질은 마치 곱하기 1한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G 오비탈의 경우에 역시 이 조작을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캐릭터가 1이고, 그 다음에 C2 조작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캐릭터가 1이고, 시그마 V 조작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캐릭터가 1이고,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PX 오비탈에 대해서 이 조작을 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캐릭터가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C2 조작을 하면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하면 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캐릭터가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하면 위아래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Y 오비탈에 대해서는 E 조작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캐릭터가 1이고, C2 조작하면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고, 시그마 V 조작하면 또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고, 시그마 V 프라임은 변화가 없으니까 캐릭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캐릭터 ES 오비탈 C2V에 있어서의 ES 오비탈과 EP 오비탈들에 대한 캐릭터를 나타내면, 캐릭터를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내면 C2V는 그 대칭 요소가 E, C2, 시그마 V, 시그마 V 프라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오비탈을 기록해 보면 ES 오비탈은 캐릭터가 1, 1, 1, 1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EPG 오비탈을 보면 EPG 오비탈을 2 조작하면
캐릭터 1, C2 조작하면 캐릭터 1, 시그마 V 조작하면 캐릭터 1, 시그마 V 프라임은 캐릭터 1이었죠. 그 다음에 이 PX 오비탈의 경우는 이 조작의 캐릭터는 1, C2 조작의 캐릭터는 마이너스 1, 시그마 V의 조작에 대한 캐릭터는 1,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한 캐릭터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리고 이 PY 오비탈에 대해서는 2는 당연히 1이고 C2는 마이너스 1이었고 시그마 V는 마이너스 1이었고 시그마 V 프라임은 1이었어요. 이렇게 캐릭터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서 이 조작의 성질, 즉 캐릭터를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비탈. 그러면 이 S 오비탈과 이 P 오비탈의 그 오비탈 전환에 대한 표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S와 이 PG는 둘 다 1, 1, 1, 1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은 1, 1, 1, 1이니까 ES와 EP는 한꺼번에 묶어서 나타내주고 이것을 기호로는 이러한 캐릭터를 갖는 것을 기호로는 A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PX의 경우는 1, 1, 1이었죠. 요거에 대한 표현은 B1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EPY에 대해서는 1, 1, 1이었죠. 이거에 대한 표현은 기호로 간단히 나타나면 B2로 나타납니다. 요 A1, B1, B2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 4장의 맨 뒤에 가서 요거를 표현하는 이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 4장 끝 무렵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런 캐릭터들을 서로 곱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의 DXY 오비탈의 경우는 DXY 오비탈은 X축과 Y축 사이에 이렇게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DXY 오비탈이죠. 이 DXY 오비탈의 성격을 보면 먼저 요거는 이제 2차원 표면에 나타난 것이고 요건 3차원 형식으로다가 나타내는 것인데 먼저 요 영역에 있는 것은 X 값이 플러스 2고 Y 값이 플러스 2죠. 그러면 X와 Y를 곱한 값도 역시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X 값이 마이너스 X고 Y 값이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X와 Y를 곱한 값 역시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비탈을, 이쪽 면의 오비탈을 플러스로 나타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X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X이고, Y는 플러스 Y니까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사면에 있는 거,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 Y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이너스로 부호로 붙여서 나타냅니다. 이거를 3차원적인 모델에 대해서 나타내면 요 두 개는 플러스고 요 두 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DXY 오비탈을 X와 X 곱하기 Y로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DX 오비탈은 PX 오비탈과 PY 오비탈을 곱을 함으로써 이 성질을 이것의 캐릭터가 결정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2V 오퍼레이션하고 DXY 오비탈에 대해서 C2V의 대칭 요소들로 오퍼레이션을 하면, 자, 먼저 그림을 같이 갖다 놓고 보면, 이 오퍼레이션 하면 이것들은 변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니까 캐릭터 X는 1이 되겠죠.
요 캐릭터를 카이로 나타냅니다. 캐릭터에서 카이로 기호로는 요 카이, 히람 문자 카이로 나타내요. 그럼 C2 오퍼레이션 하면 C2 축은 이렇게 있으니까 C2 오퍼레이션 하면 요 플러스는 요 플러스 가고 요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변화가 없게 되기 때문에 C2 오퍼레이션 한 결과는 캐릭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를 하면 이렇게 시그마 V를 하면 이쪽 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 게 이쪽으로 하면 서로 자리 바꾸면 하니까 이와 같이 반대 방향,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 캐릭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을 하면 시그마 V 프라임은 이 반을 나누는 그런 면이니까 제자리에 그냥 있게 되죠. 시그마 V 프라임 하면 시그마 V 프라임 그러니까 시그마 V는 이거였고 시그마 V 프라임 이렇게 돼가지고 시그마 V 프라임을 하면 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캐릭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px 오비탈과 py 오비탈로 py 오비탈의 프로덕트 곱으로부터 dxy 오비탈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px 오비탈의 캐릭터는 1, -1이었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b1으로 나타냈고 py 오비탈의 캐릭터는 1, -1이었어요. 그러면 이 px와 py 오비탈을 곱하면 즉 b1과 b2를 곱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곱하면 1 곱하기 1 하면 1이고 -1 곱하기 -1 하면 1이고 1 곱하기 -1 하면 -1이고 -1 곱하기 1 하면 -1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1, 1, -1이니까 아까 dxy 오비탈에 E, C2, 시그마 V 프라임 있을 때 그 캐릭터와 같아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px와 py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 dxy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b1 곱하기 b2 한 것을 a2라고 즉 1, 1, -1, -2는 기호로 나타내면 a2가 돼요. 자, 문제 프로블럼 4.2를 보겠습니다. OPG 오비탈 in the H2O 분자에 있는 산소의 PG 오비탈은 그것을 기호 representation 표현 기호로 나타내면 A1이었어요. 여기에서 show that this implies 산소의 dxg와 dyg 오비탈이 산소의 px 오비탈과 산소의 py 오비탈과 같은 same representation을 보여라. 각각 respectively 각각 같은 오비탈임을 보여라. 즉 dxg는 그 표현이 px 오비탈과 같고 dyg는 py와 같은 보여라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여기 dxg가 px와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캐릭터에서 pg 오비탈과 px 오비탈을 보면 두 개를 곱하면 dxg가 되겠죠. 그러면 dxg가 될 테고 두 개를 곱하면 1, 1 곱하면 1이 되고 1, -1 곱하면 -1이 되고 1, 1 곱하면 1이 되고 1, -1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1, -1, 1, -1이에요. 1, -1, 1은 B1과 같죠. B1이 되고 B1은 뭐였어요? PX였죠. 그래서 DXG는 그 캐릭터가 PX와 같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PG 오비탈, 즉 A2에 해당되는 1111은 곱하면 같은 결과를 주니까 그 경우에는
이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 C2V도 마찬가지겠죠. 자, PG하고 PY를 곱하면, PG하고 PY를 곱하면 DYG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DYG는 1 곱하니까 1,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1 곱하니까 1이 되죠. 따라서 DYG는 이것도 여기에다 그냥 1을 곱한 것 같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는 뭐와 똑같아요? B2와 같죠. 그러므로 DYG는 그 성질이 PY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4.3을 보겠습니다. By considering the direct product, 직접 곱하는 것을 통해서 1번 문제는 빼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direct product, 즉 A2 곱하기 B1이 B2이고 A2 곱하기 B2 하면 B1이 됨을 보여라 하는 거죠. 뭐에서? C2V 전문에서. 자, 그러면 A2는 앞에서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 다음에 B1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었고, B2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입니다. 그러므로 A2 곱하기 B1 하면, A2 곱하기 B1 하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캐릭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고, 그래서 1 곱하기 1이 되고, 두 번째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 계산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되죠. 그러므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뭐예요? B2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니까. 그래서 A2 곱하기 B1은 B2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2 곱하기 B2. A2 곱하기 B2는, 자, A2는 이거고, B2는 이거니까,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1. 두 번째 항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돼서, 결과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B1이죠. 그래서 A2 곱하기 B2 하면 그 결과는 B1과 같은 결과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3절. 자, 그러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캐릭터 표현만을 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들면 C2 그룹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면 C2V는 우리 앞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을 그 대칭 요소들 가지고 만들면 이와 같이 됨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복잡한 것을 우리는 이제 캐릭터 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캐릭터 가지고 나타내면 먼저 B1의 경우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보면 B1은 캐릭터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오퍼레이션 이 행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열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배열하면 이 멀티플리케이션들은 B1 곱하기 B1한 것들에 대한 모든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1을 곱했을 경우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두 번째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제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여기다 1을 곱하면 이것도 똑같은 것이 돼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거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이 B1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숫자만을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나타내면 이와 같이 손쉽게 그 캐릭터 테이블을,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복잡하게 이 조작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2O에 대해서 C2V 시메트릭 오퍼레이션들을 보면 C2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 X, Y, Z 축은 C2 오퍼레이션 하면 C2는 이런 축이니까 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 Y가 되겠죠. G는 제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이 X, Y를 여기서 G는 변함이 없으니까 X, Y에 대해서 X와 Y에 대해서 C2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어요.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을 지금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 조작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XY에 대해서 XY를 매트릭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다. 그 결과를, 이렇게 된 결과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X 프라임이라는 것은 즉 X의 C2 조작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기 위해서는 즉 X가 마이너스 X가 되기 위해서는 이 X 프라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Y에 0을 곱하면 그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에 조작을 해서 Y 프라임이 나오려면 이 Y 프라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Y가 되려면 X에 0을 곱하고 Y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러면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 매트릭스, 이러한 계산을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즉 행렬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하고 X, Y를 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 행렬 계산은 즉 행과 열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면 그것이 이 첫 번째 자리에 오게 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0,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한 거예요. X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Y에는 0을 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0과 X, Y를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거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마이너스 X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또 이 열을 곱하면 0하고 X하고 곱한 다음에 0하고 X 곱한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1하고 Y 곱한 거를 더하는 거죠. 즉 0과 X를 곱하고 마이너스 1과 Y를 곱해서 서로 더하면 그거는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준다 이거예요. 요 행렬의 계산, 행렬 및 행렬식에 대한 계산은 부록의 어펜딕스 5의 Matrices and Determinant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C2는 결과적으로 요 XY가 같으니까 이 C2는 행렬로 나타내주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C2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로 대칭 조작, C2 대칭 조작은 H2O에서 C2 대칭 조작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기호 C2는 행렬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를 행렬 표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C2V에 대해서 각각의 조작들에 대해서 매트릭스 표현을 나타내면, 지금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 E는 1, 0, 0, 1이 되고, C2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 되고, 시그마 V는 1, 0, 0, 마이너스 1이 되고, 시그마 V 프라임은 마이너스 1, 0, 0,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서로 곱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즉, 여기서 시그마 XY에 시그마 V를 하면 시그마 V는 이거죠. 행렬 표현으로 나타내면 즉 1, 0, 0, 마이너스 XY로 표현되고 그 결과는 행렬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타내면 첫 번째 것은 X가 될 테고 두 번째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V 오퍼레이션을 하면 우리는 행렬 이 표현을 가지고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X는 X가 되고 Y는 마이너스 Y가 된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하면 XY에 대해서 그러면 시그마 V 프라임은 마이너스 1, 0, 0,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0, 0, 1을 갖다 넣으면 이거 대신 넣으면 그러면 결과는 첫 번째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두 번째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Y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동시에 적용시키면 즉 시그마 V하고 시그마 2 조작을 하면 이 X축과 Y축은 그러면 먼저 시그마 V 조작을 하면 시그마 V는 이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을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지금 시그마 V 이거를 한 거니까 X 마이너스 X가 되겠죠. C2하고 X 마이너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C2 요 조작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올 테고 그런 다음에 X 마이너스 X 조작을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Y가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조작한 것과 같아요? 시그마 V 프라임 조작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한 것과 같다. XY에 대해서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행렬 계산을 가지고 그 두 개의 멀티플 오퍼레이션 한 것의 결과가 무엇과 같은지 하는 것을 쉽게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그마 V하고 C2 조작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보면 시그마 V 한꺼번에 둘 다 이 조작들을 한꺼번에 다 리프레젠테이션을 넣으면 시그마 V는 이거 1, 0, 0, 마이너스 1이고 C2는 이거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한꺼번에 넣고 이건 먼저 계산해도 되겠어요. 자, 이러한 계산은 또 여러분 어펜딕스 5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한 것이 첫 번째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0을 곱하면 마이너스 1 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0, 0은 0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0과 0, 마이너스 1 두 번째 열을 곱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하니까 0이 되고 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0이 되죠. 그것이 바로 1행 2열 두 번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면 0, 1, 마이너스 1, 0이니까 0이 되죠. 그게
요 자리에 오릅니다. 두 번째이면서 첫 번째인 거. 그래서 두 번째 자리이면서 첫 번째인 거. 요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0, 0 곱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으로 1이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 0, 0, 1이죠. 마이너스 1, 0, 1인 거, 마이너스 1, 0, 0, 1인 게 시그마 V 프라임이죠. 그래서 요거를 멀티플 오퍼레이션 하면 그거는 시그마 V 프라임 오퍼레이션과 같다 한 것을 이런 행렬 계산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행렬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조작들의 결과가 뭐와 같을지 하는 것을 바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놓고서 막 여러분들이 이리 고민하고 저리 쳐다보고 할 필요 없이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 결과가 뭐와 같은지 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체적인 멀티플리케이션을 했을 때의 C2V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봅시다. 즉, 이번에 마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X, Y 축에 대한 그 베이시스, 그 기저 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오퍼레이션의 표현을, 매트릭스 표현을 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여기서 2는 C2V에서 2는 1, 0, 0, 1이었고 C2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었고 시그마 V는 1, 0, 0, 마이너스 1이었고 시그마 V 프라임은 마이너스 1, 0, 0, 1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또 이것과 이것이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먼저 채우면 C2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오면 되겠고 시그마 V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 오면 되겠고 시그마 V 프라임은 이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 오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할 때 우리가 오퍼레이션 기호로 요 대칭 요소를 가지고 나타낼 때 이 2를 곱해서 2가 되는 것을 먼저 적어놓는 것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C2 오퍼레이션 반복하면 2가 되니까 2는 요거니까 요 자리엔 이게 올 테고 똑같은 게 올 테고 그 다음에 시그마 V에도 또 2가 되니까 이 자리에도 또 1, 0, 0, 2 오겠고 시그마 V 프라임 해도 마찬가지니까 이 자리에 여기 오겠죠. 이걸 채워놓은 다음에 나머지 이 빈칸들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V하고 C2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V하고 C2 조작을 하면 이게 되는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그마 V의 첫 번째 자리가 1이고, C2의 첫 번째 자리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대각선 요소들은 0, 0이니까,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 0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다 0이 되겠죠. 그 대각선 요소도 0이 될 테고, 그럼 요거, 시그마 V는 마이너스 1이고, C2에서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V와 C2 조작한 것은 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는 뭐와 똑같아요? 시그마 V하고 똑같죠. 시그마 V 프라임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자,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겠고, 0, 0, 0, 0은 또, 이렇게 0이 될 테고, 1, 마이너스 1 곱하면 1,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 0, 0, 마이너스 1. 또는 1, 0, 0, 마이너스 1. 시그마 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2와 시그마 V 조작을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자, 여기 첫 번째 자리 마이너스 1이고, 얘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대각선 요소 0, 0, 0, 0이니까, 0, 0, 0, 0이니까, 이것도 0,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1이 되죠. 마이너스 1, 0, 0, 1은 마이너스 1, 0, 0, 1. 그러니까 5번은 시그마 V 프라임과 프라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1,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대각선들은 0,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빈층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1이 되고, 0, 0, 0, 0 하니까 0, 0, 0, 0 하니까 또 여기도 0,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거 1,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0, 0, 0, 0 하니까 0, 0이 되고, 마이너스 1, 1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뭐예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C2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챕터 3, Point Group Representations, Matrices and Base Sets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교재에서 중간에 있는 프로블럼 4.4하고 맨 뒤에 있는 4.14 Self-Test Questions 2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